공무원 아내의 한숨, 연금 개혁의 내 노후는 어디로? 이 한숨,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단순한 푸념일까요? 아니면 수십 년 굳건히 믿어왔던 약속이 모래성처럼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는 그 깊고도 막막한 불안감의 표현일까요?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배우자, 그리고 그 곁을 묵묵히 지켜온 아내. 이제 곧 다가올 은퇴 후에 안정되고 여유로운 삶을 꿈꿔왔지만 연일 뉴스에서 터져 나오는 연금 개혁 소식에 밤잠 설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은 이미 10년째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한 채 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의 노후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공무원 연금의 현실, 먼저 숫자로 그 위기감을 체감해 보시죠. 과거에 이미 기금이 고갈되어 수년 전부터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한 경제지는 작년 한 해에만 군인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부족분을 메우는데 무려 10조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일간지에서는 공무원 연금의 적자 보전금이 불과 몇 년 사이에 2배 가까이 급증해서 지난해에는 8조 6천억 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10조 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 우리는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구조로의 개혁을 경험하며 그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불안감이 지금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숙 씨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50대 후반의 이해숙 씨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남편을 두고 계십니다. 남편의 30년 근속, 퇴직 후에는 그래도 세후 월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기대하며 단출하지만 행복한 노후 계획을 세우고 계셨죠. 그런데 최근 한 재테크 관련 글에서 본 2025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2.5%라는 소식은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턱없이 부족하게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세전 월 3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인상액은 고작 7만 5천 원. 여기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이해숙 씨는 그저 깊은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남편 연금 또 얼마나 깎일까?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한 일간지에서 언급된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논의는 사실상 자동 삭감 장치, 나 다름없게 느껴져 밤잠을 설쳤다고도 하셨죠. 또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지 않느냐 는 일부 기사 속 따가운 시선도 이해숙 씨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남들은 공무원 연금이 많다고 쉽게 말하지만 재직 중에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율을 성실히 납부했고 퇴직금도 민간 기업에 비해 변변치 않은 현실을 알아주는 이는 없는 것 같아 억울함마저 느끼신다고요. 연금 이야기만 나오면 남편은 애써 말을 아끼고 이해숙 씨는 불안감에 속만 태우는 날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보도에서는 부부 공무원조차 연금 개혁 소식에 노후 계획을 다시 짜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던데 외벌이 공무원 가족의 심정은 오죽할까요? 하지만 이런 불안 속에서도 다른 길을 모색하며 희망을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언론사 기사에서 소개된 퇴직 교사 김민수 씨의 사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월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으면서 평소 관심 있던 분야로 유튜브 활동을 시작해 추가 수입을 얻고 계신다고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할 수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통해 생활의 활력도 찾고 소소하게 용돈벌이도 하니 만족스럽다. 는 그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반면 또 다른 퇴직 공무원 박영철 씨는 기대했던 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어 생활비 부담으로 재취업을 알아보고 있지만 나이 제한과 경력 단절로 인해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례는 결국 철저한 사전 준비와 긍정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해숙 씨도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며 마냥 손 놓고 한숨만 쉬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공무원 아내들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첫째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 연구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의 경우 2050년이 되면 그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돈을 그에 걷어서 충당해야 하는 비율, 즉 부가방식 비용률이 34.5%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보다도
재정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이며 결국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의미합니다. 피할 수 없는 추가 개혁의 가능성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이나 지급액의 실질적인 삭감 등 지금보다 훨씬 강도 높은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언제 또 얼마나 깎일지 모른다. 는 공포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는 현직 공무원들의 깊은 불만과 사기 저하입니다. 관련 보도를 보면 현직 공무원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미 한 차례 고통 분담을 했는데 왜 또 우리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느냐. 연금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 직장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노후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며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불안한 분위기는 가정에도 고스란히 전달될 수밖에 없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공무원 안 했다. 는 자조 섞인 목소리는 비단 개인의 푸념을 넘어 공무원 가족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깊은 한숨을 넘어 우리는 어떻게 주체적인 노후 설계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대비책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정확한 정보 파악입니다. 떠도는 소문이나 막연한 불안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배우자분 또는 본인의 정확한 예상 연금 수령액, 총 가입 기간, 퇴직 시점 등을 공무원 연금공단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2015년 개혁 내용과 앞으로 예상되는 개혁 방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고 필요하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는 냉철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계 재정 포트폴리오를 꼼꼼히 점검하고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연금 하나만 믿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 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퇴직금, 즉 퇴직수당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 소중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적극적인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한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공적연금을 보완할 든든한 추가 노후소득원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역시 상황에 따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융상품에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대비책은 부부간의 솔직한 소통과 공동의 목표 설정입니다. 가슴속 불안감을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현재의 감정과 걱정을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며 현실적인 노후 계획을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한 보도에서 언급된 부부 공무원처럼 우리 노후 계획 이대로 괜찮을까? 어떻게 다시 짜야 할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 과정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월 필요 생활비는 얼마나 될지, 예상되는 건강관리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은퇴 후 함께하고 싶은 여가 생활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죠. 네 번째는 건강관리와 지속적인 자기개발입니다.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이라는 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강해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또 건강이 허락한다면 퇴직 후에도 소규모의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퇴직 교사 김민수 씨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평소 관심 있던 취미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여 부수입을 창출하거나 의미 있는 사회활동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지출 통제와 불필요한 부채 정리입니다. 은퇴가 코앞에 다가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소비 습관을 꼼꼼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특히 고금리 부채가 있다면 퇴직금이나 다른 여유 자금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정리하여 매달 나가는 이자, 부담을 더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 퇴직 후에는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데요. 최근 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연금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부가체계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적은 은퇴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어떻게 변하는지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료 등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꼼꼼히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부담에 당황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 배우자와 함께 차 한잔 마주하고 앉아 현재 우리 집 가계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1년 뒤, 5년 뒤, 그리고 10년 뒤 우리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딛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불안감을 줄이고 다가올 미래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든든한 힘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무원 아내의 한숨은 결코 개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연금개혁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때로는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지혜롭게 대비한다면 제2의 인생을 충분히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꿔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흘린 한숨이 내일의 희망을 싹 틔우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